이번 시간에는 근로자의 권리 보장 제도에 대해 교과서를 읽으면서 밑줄 긋고 필기합니다. 근로자의 권리 보장 제도. 학습 목표. 근로자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이해할 수 있다. 근로계약과 근로조건. 근로하려면 먼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계약을 작성한 때에는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막기 위해 문서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근로계약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퇴직, 수당 등 각종 근로조건을 그 내용으로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근로조건을 정하면 사실상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근로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근로기준법은 법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하도록 하고 법에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근로조건은 무효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내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보너스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보너스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외에 특별한 이유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하는데 법령에서는 상여금이라고 합니다. 상여금도 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우리나라의 청소년 근로자 10명 중 4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 미성년자가 계약을 맺을 때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요구되지만 근로계약서의 작성은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표준 근로계약서이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근로장소와 업무 내용, 취업규칙 중에 꼭 필요한 기재 사항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임금. 근로자는 자신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 즉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임금의 계산과 지급 방법은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액을 정해 사용자가 그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최저임금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만약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금을 정했다면 근로계약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된다. 임금에 관한 내용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임금은 유통 및 지급 수단으로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통화 형태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한다. 정해진 날짜가 지나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감독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통상임금의 범위 알아보기.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하여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초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된다. 근로계약 기간과 근로시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 기간을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정하게 되면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한 상태에 놓인다. 특히 오늘날에는 고용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한정하는 기간제 계약이 늘면서 근로자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는 2년을 초과하는 날부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일주에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루에 8시간 이내여야 한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으면 일주간 12시간 내에서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휴식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휴식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취직한 지 1년이 안 되면 유급휴가를 쓸 수 없나요? 근무한 지 1년 미만인 근로자라도 1개월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해법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방식이나 근로시간, 고용 형태 등에서 정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등 특수한 근로 형태의 근로자를 말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퇴직과 해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로운 상황에서 합의함으로써 종료된다.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는 크게 퇴직과 해고로 구분된다.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어서 엄격한 제한이 뒤따른다. 즉,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라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정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계획이 있음을 예고하거나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해고의 사유와 그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과 절차를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사용자의 해고는 부당해고가 된다.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는 곧바로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 신문을 해야 한다. 그 결과 부당해고라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원상 회복을 위한 구제 명령을 내리고 아니라고 판정하면 그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다. 기각 결정에 불복하려면 명령서 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려면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비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청소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어떤 보호를 받을까? 성실이가 삼촌이 경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례이다. 사례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분들이 있다.
근로기준법 중 청소년들의 근로와 관련한 조항이다. 청소년 근로자들은 우선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충분히 숙지해야 하고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자. 1. 가정양립제도 1988년부터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관련 정책들도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자녀 한 명당 1년씩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여성과 남성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휴직 실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10%를 돌파하였다는 기사이다. 수고하셨습니다.